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길라잡이 영상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은 한 청년이 50조 원 규모의 우주 기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세계 1위. 기업이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극한의 경쟁 속에서 말이죠. 재앙인가? 축복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위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시대에 2등은 의미가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독점이 심화될수록 그 독점의 그림자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 속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전 세계 우주산업은 스페이스X의 동무대입니다. 시장 점유율 80%, 연간 170회의 로켓 발사, 1조 5천억 달러의 IPO 목표.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들은 100초상.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다른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켓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피터 백,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입니다. 그는 뉴질랜드 최남단, 인구 5만 명의 깡촌 인버카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캄캄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었습니다. 6살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든 망원경으로 별을 본 그는 우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야 하고, 큰 도시에서 자라야 하고, 좋은 인맥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피터 백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그가 태어난 인버카길은 뉴질랜드에서 남극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거친 남극풍이 몰아치는 지리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곳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은 재앙입니다. 기회도 없고, 인맥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백에게 그곳은 축복이었습니다. 공해가 전혀 없는 깡촌의 밤하늘은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무한한 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6살부터 아버지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했습니다. 천문학회 사람들의 심오한 토론을 들으며 자랐죠. 세상과 단절된 고향의 척박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그의 꿈을 키운 자양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환경은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백은 고립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립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이었던 아버지에게서 기계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를 반복하며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2006년 그는 로켓랩을 창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환경의 제약은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집념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우주산업의 현실로 들어가 봅시다. 시장 점유율 80%, 2025년 로켓 발사 165회, 미국 전체 우주 발사의 86%, 킬로그램 당 발사 단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가 곧 우주산업이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위가 80%를 장악한 시장에서 2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승자 독식이 일어난다는 게 정설이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주가가 단기간에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들이 몰려든 겁니다. 왜일까요? 독점은 곧 리스크다. 전 세계 위성 통신망 운영사들과 각국 정부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만약 스페이스X가 발사를 거부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제재를 가하거나 사고가 나면 전 세계 위성 산업이 마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간절히 플랜 B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플랜 B가 바로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은 현재 시장 미국 내 발사 점유율 9%로 2위입니다.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맥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스페이스X가 대형 위성 중심이라면 로켓랩은 소형 위성 탑재체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2025년 총 21회의 일렉트론 로켓 발사를 성공시켰고 신뢰도는 검증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독점이 심화될수록 대안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이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스페이스X의 독점은 다른 기업들에게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독점 때문에 로켓랩의 가치는 축복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로켓랩이 단순히 2등으로 만족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로켓랩은 지금 중형 재사용 발사체 뉴트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스페이스X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무기는 재사용 기술입니다. 일단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로켓랩의 뉴트론도 같은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면 로켓랩은 저렴하면서도 스페이스X의 대안이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2등이 1등을 이기는 방법은 1등의 강점을 모방하면서도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다. 로켓랩은 스페이스X처럼 대형 위성 시장에서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형 위성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중형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에 입사 못했다고, 명문대 못 갔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강점을 가진 틈새 시장을 찾고 그곳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확장하는 거죠. 피터 백도 처음엔 작은 로켓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10년, 20년 동안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조 원 규모의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뉴트론의 성공 여부가 향후 로켓랩 주가의 핵심 모멘텀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축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들여다봅시다.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들이 왜 로켓랩에 몰리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스페이스X의 IPO가 로켓랩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린다. 이건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스페이스X가 1조 1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IPO를 준비하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1위의 가치가 올라가면 2위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왜일까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가 저렇게 거대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우주산업 전체 파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독점하면 할수록 대안의 가치는 더 커진다. 로켓랩은 상장 주식 시장에서 유일하게 투자 가능한 스페이스X의 대안이다. 이게 바로 동반 재평가 현상입니다. 1위의 성공이 2위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의 고전적 이론과는 다른 현상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리스크 회피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과 정부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페이스X가 뛰어나도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로켓랩에 투자하고 발주를 주고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독점 시장을 공략할 때는 1위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2위를 찾는 것도 전략이다. 이것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인생 전략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1등이 될 수 없는 시장이라면 2등으로서 대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라. 로켓랩의 주가가 폭등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스페이스X의 독점은 다른 이들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명문대를 못 나왔어. 나는 대기업에 못 들어갔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나는 자본이 없어. 피터, 백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학도 못 갔고, 깡촌에서 태어났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맑은 밤하늘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기회,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계 기술,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20년 후 그는 50조 원 규모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80%를 독점한 시장에서 9%를 차지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독점이 심화되는 시대에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만 바라봅니다. 삼성에 가야 해, 구글에 가야 해.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1등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나는 어떤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까? 1등의 강점을 배우면서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로켓랩의 전략을 기억하세요. 스페이스X가 대형 위성을 하면 우리는 소형 위성을 한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기술로 비용을 낮추면 우리도 뉴트론으로 따라간다. 스페이스X가 독점하면 할수록 우리는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것이 2등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은 당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터 백은 뉴질랜드 깡촌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의 별을 보며 우주를 꿈꿨습니다. 당신도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 속에서 당신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둘째, 독점은 리스크입니다. 1등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이 심화될수록 대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당신이 1등이 될 수 없다면 가장 가치 있는 2등이 되세요. 셋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로켓랩이 뉴트론 개발에 성공하면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20년간의 준비 끝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준비하세요.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졸 청년이 50조 기업을 만든 이야기, 이것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재앙은 축복의 씨앗이다. 피터 백에게 깡촌은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그는 우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력 부족은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는 손으로 직접 만들며 진짜 실력을 키웠습니다. 스페이스X의 독점은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 독점 때문에 로켓랩의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재앙인가 아니면 축복의 씨앗인가? 환경을 탓하는 대신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1등만 바라보는 대신 2등으로서의 전략을 세우세요. 포기하는 대신 20년 후를 준비하세요. 피터 백이 증명했습니다. 학력이 아니라 집념이,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 독점이 아니라
전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환경을 탓하며 재앙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씨앗을 찾아 나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재앙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명언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그 길을 직접 걷고 책임지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